자, 이번 단어는 C 다음에 E가 와서 앞에 있는 C가 쓰 발음이 나는 8번째 단어입니다. 보통 이 C, E인 발음은요, 맨 뒤로 가서요, 쓰로 읽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어는 C, E가 맨 앞으로 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를 읽을 땐 cell, phon은 폰이 되겠죠.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L이 2번이라는 거 무시하시고 받침 리을로 들어가서 cell, ph는 피읍 발음이 나고 on은 on이니까 마지막 이는 읽지 않으니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셀폰, 셀폰. 네, 셀폰의 뜻은 핸드폰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걸 손으로 짚고 다니는 전화기다.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움직이는 폰이다. 그래서 모바일 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의 이렇게 명함을 받으시게 되면 HP, 그래서 뭐 010 이렇게 써져 있는 명함이라든지 MP, 뭐 010 이렇게 써져 있는 명함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핸드폰과 모바일 폰의 약자를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고요, 이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도 핸드폰 그런데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핸드폰이나 모바일 폰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셀폰이라고 합니다. 워낙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셀폰을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많이 검색해보고 공부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셀폰을 핸드폰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영어 단어는 셀폰입니다.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핸드폰이나 모바일 폰은 공식적인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핸드폰, 모바일 폰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What's your cell phone number 이러지 핸드폰 넘버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핸드폰의 원래 영어 단어가 셀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셀폰의 이 셀자가요, 셀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폰은 전화기잖아요. 셀이라는 말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CELL이요. 세포 전화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세포라는 말이 붙었을까? 게다가요, 이 셀이라는 말은요, 원래 단어를 줄인 거예요. 원래 단어는 CELLULAR입니다. 읽어볼까요? 셀룰러, 셀룰러. 네, 셀룰라가 원래 세포의 본뒷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줄여서 셀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같은 세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핸드폰이 세포 전화기로 발달을 했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초반에는요, 이 무선 중계 통신 기술이, 무선 통신 중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선 중계탑이 있는 좁은 지역 안에서만 핸드폰, 셀폰이 터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선 중계탑이 있는 지역들을 연결을 했을 때만 휴대폰 통화가 될 수 있게 했대요. 근데 그 무선 중계탑이 있는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모양을 봐보니까 이게 꼭 세포 모양 같이 생겼다 이겁니다. 네, 그림에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셀룰라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무선 중계탑 안에만 들어가야지 휴대폰 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포 전화기다, 셀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역사인데 미국의 초창기
이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핸드폰을 셀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원도 알아두시고요. 네, 셀폰이 휴대폰의 핸드폰의 원래 단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셀룰라가 세포라는 영어 단어도 알아두시고, 줄임말이 셀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네, 모바일폰이나 핸드폰은 또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도 꼭 알아두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셀폰이었습니다. 자, 9번째 단어는요, RECIP입니다. 자, 중간에 꼈어요. C 다음에 I가 왔기 때문에 C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RE는 레가 되겠죠. 레, C, P. 네, 근데 뒤에 있는 E까지 발음을 내서요. 네, 레시피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E가 있는 경우가 참 드문데, 네, 특이한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레시피, 레시피, 레시피. 네, 요리법이나 요리책을 얘기를 해요. 네, 보통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고, 네, 셀폰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서 보시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그 요리법 같은 거를 영어로 그냥 레시피 그러고요. 한국말로도 그냥 레시피 그럽니다. 왜 레시피가 요리법이라고 그랬냐면요. 앞에 있는 RE라는 두 개의 알파벳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리라고 읽으면서 뜻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맛있는 요리의 그 맛을 다시 CIP, sip이라는 말은 잡다라는 뜻입니다. 네, 옛날에 만들었던 그 요리의 그 맛을 다시 그대로 잡아낼 수 있는 이유, 네, 바로 요리의 맛을 내는 비법, 즉 레시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말처럼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이라든지 누군가 대접을 받을 때 이 음식 맛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맛이다. 그럼 와우, 이거 레시피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디야?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레시피가 뭘까?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그럼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라고 얘기할 줄 아시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즘은 요생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네, 아주 인기가 좋죠. 그 요생남,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똑똑한 남자죠. 이런 사람들이 대세라고 해요. 저도 이제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 김치찌개를 한번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내가 바로 요생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저희 가족이 여기만 새까만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자, 레시피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필수 단어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CY로 시작한 단어 공부하셨던 단어 기억나실라나요? 네, 사이클론, 네, 태풍급의 그 사이클론에서 CY로 시작했는데, 이 단어도 CY로 시작됐기 때문에 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L이라는 자음이 와서 C는 클로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E는 역시 읽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사이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전거의 뜻이 굉장히 세고요. 또는 다른 의미로 순환 과정,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그런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적으로 자전거를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도 CY로 시작된다라는 것 써보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바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 바이크보다 좀 더 진화된 것, 네, 그 단어가 바로 사이클입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쓰는 그 실내 사이클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모터를 달면, 사이클에다가 모터를 달면 모터사이클이 되는 거죠. 모터사이클은요, 오토바이의 원래 올바른 영어 단어입니다. 오토바이는 영어가 아니죠. 이거는 정체불명의 말이에요. 네, 그야말로 이 잘못된 영어 단어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만, 워낙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네, 이게 오토바이의 원래 영어 표현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 전기 자전거도 나왔어요. 그쵸? 일렉트릭 사이클이라고 하시면 더 좋겠죠. 그쵸?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렉트릭 전기의 그런 뜻이고, 네, 사이클은 자전거니까 일렉트릭 사이클까지 네, 갈아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터사이클, 일렉트릭 사이클, 그냥 사이클. 네, C로 시작하는 그 C가 Y 앞에 붙어서 스로 읽어야 하는 마지막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의 단어를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cica다. 매미였습니다. 자, 2번 cigarette. 네, 타바코라는 담배와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citron, 유자. 시네마, 영화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네, 소셜리즘과 커뮤니즘, 네, 그 캐피탈리즘까지. 자, 파머시, 약국. 드럭스토어와 함께. 사이클론, 타이푼과 함께. 허리케인, 쓰나미. 네, 셀폰, 핸드폰, 모바일폰. 레시피, 요리법이죠. 쿡북이에요. 쿡북, 요리책. 사이클, 모터사이클, 일렉트릭 사이클, 그냥 사이클. 자, 여러 번 큰 소리로 꼭 읽어주시고요. 오른쪽 프린트에다가 발음 한글로 써주시고, 대문자 5번 이상, 소문자 5번 이상, 네, 우리말 뜻까지 쓰셔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꼭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꼭 이 말을 이 주문처럼, 기도문처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Have a nice day.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Thank you.